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연말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일라이릴리가 시총 1조 클럽에 일성하며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기대도 큽니다. 인적 분할로 재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목표가 220만 원 리포트도 등장했죠. 로켓헬스케어는 오늘 신고가를 찍는 등 모멘텀이 넘치는 제약바이오주, 지금은 매수할 때일까요? 비만 치료제부터 해서 의료 AI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각각 개별적인 섹터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에 제약바이오주가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주도주에는 포함되지 않을까? 않는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 네, 될 것 같아요. 이유인 즉슨 금리 인하 이런 기대들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모멘텀 살아있는 애들은 계속 가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진다 이거보다는 재료 있는 기업들은 빠질 때마다 어찌됐건 조정은 오겠지만 그 이후에 리바운드는 굉장히 빠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1월 달에 사실은 AI 쪽에 반도체 쪽에 11월 전까지 보면 굉장히 수급들이 많이 쏠렸는데 이때 잠깐 딱 쉬는 동안에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온 섹터가 뭐 있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단연 바이오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던 게 좀 빠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아직 재료만 살아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 초까지도 보면 학회들 아직 조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학회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앞에서 앵커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일라이릴리가 1조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럼 이거에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제법 보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도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한 것 같아요. FDA에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 절차 간소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사실 미국은 그 유럽에 비해서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까지 본다라고 하면 재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료가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왜 수급 잘 들어올 때 제약바이오 가는 거 딱 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연말에도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눈여겨봐야 될 텐데 그 안에서도 호재가 있는 쪽들 주도주 위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은 일단은 좀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분할 재상장 이후에 일단은 시세는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도 단기적으로 뭔가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우상향할 거다. 특히나 대신증권에서 이번에 목표 주가를 무려 22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를 믿는다면 지금 당장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살까요? 저는 사자야 봅니다. 사자. 이유인 즉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 상장할 때 목표는 이거였어요. 기존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CDMO 기업의 역할과 아래에 있는 에피스가 신약 개발을 하는데 이게 이해가 상충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CDMO는 신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말 그대로 하청 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만들어줘라고 해서 CDMO인데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기술 얘네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수주가 조금 적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분할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신약 쪽은 또 터지면 사실은 매출이 쫙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초기에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업 자체적으로 볼 때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할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지금 거의 121선에 초근접했습니다. 그럼 장기 이평선에 지금 초근접했는데 그러면 이제 위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른 거 조금 반납한 거거든요. 기존에 150만 원대까지 이제 어찌됐건 안착하고 있다가
분할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거의 186만 원까지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잠깐 이제 쉬었다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세게 나오지 않았나.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니까 수익 난 거는 빨리 털고 현금 확보해서 다른 쪽 뭐 봐야 될까라는 게 시장에서 조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세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때 실적을 저희가 한번 봐야죠. 그러면 지금 공장 수주 다 차 있어? 라는 것도 보셔야 되고, 앞으로 이쪽에 정말 괜찮을까라는 것도 보셔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올해 실적 예상치 나온 게 매출이 4조 4천억이고요. 네. 영업이익이 2조 600억입니다.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46.3%예요. 네. 이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능한 수치일까도 들거든요. 거의 신약급입니다. 네. 근데 이게 시데모 자체가 지금 풀 가동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육공장 또 착공 얘기 나오고 있고, 미국 공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수요가 정말 많구나. 그러면 이걸 따라가기만 해도 어느 정도 매출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이제 그 리포트가 22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예. 대신증권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220만 원은 모르겠으나 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전고점인 180만 원. 네. 그 이상으로 보면 한 200만 원까지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때 야, 더 무서워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야, 지금이 기회야. 라는 게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 기회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순수 CDMO 시장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더 입증을 받으면서 전고점 이상까지도 노려본다면 200만 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강한 게 의료 AI 쪽인데 그 안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로켓 헬스케어입니다. 이름 따라서 참 로켓처럼 잘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뭐 당뇨발 AI 재생치료 임상 승인을 획득했다 이런 개별 호재가 나왔습니다. 의료 AI주 안에서도 이렇게 돈 버는 기업들, 성과 있는 기업들 요즘 잘 가는데 로켓 헬스케어를 대장주로 보고 대응을 해도 괜찮을지요, 이 섹터는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그 차트를 보니까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로켓처럼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막 쏘고 있는데 네. 실적이 찍히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찍히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 정도 이제 급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의료 AI가 기존에는 검사 위주였다라고 하면 AI가 조금 고도화되면서 이 안에서도 생태계 자체가 조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의료 AI 관련 기업들도 보면은 기대감이 조금 있거나 흑자 전환이 빨라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장으로 팍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대장의 면모는 아닌 것 같고 수급의 중심에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뭐 로킷뿐만 아니라 뭐 루닛이나 JLK 같은 경우에도 수급은 분명히 올 수 있으니까 뭐 잠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에 좀 힘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 종목들도 수급 들어오는 거 잘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섹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마스크 구체화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 글로벌 선박 발주량 급감에도 조선 빅3사의 컨테이너선은 올해도 수주 풍년인데요. 펀더멘탈이 탄탄한데 주가는 고점 대비 많이 눌려 있어요. 지금의 자리는 기회일까요? 관망할까요? 네, 전 세계 선박 발주가 급감했는데 우리나라만 홀로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내년에도 이러한 기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뭐 이유인 즉슨 뭐 최근에 이제 조선이 조금 쉽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에이펙 끝나고 나서 조금 쉬고는 있는데 기존에 좀 길게 많이 우상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올라갔냐를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첫 번째 웨이브는 LNG 선이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3년, 4년 동안 고부가가치라고 하는 LNG 쪽에서 수주를 거의 이제 그래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그게 이제 조금 끝날 때쯤 되니까 방산 쪽에 대한 재료가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쭉 올라갔어요. MRO에 대한 수주. 그리고 조금 쉬었어요, 또. 근데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굉장히 유효적절한 시기에 카드를 잘 뺐다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조금 반영이 돼서 올라갔고요. 에이펙 때
역시 뭐 놓치지 않았어 예. 하고 조금 쉬고 있는 건데 그럼 다시 지금 위치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마스가에 대한 게 눈에 보이던지 네. MRO나 최근 들어서는 군수 지원함 같은 경우에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수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쪽에서 숫자가 보이던지 네.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우상향하는 기로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마스가 깨질 거 크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조선 쪽에서 드라이브를 조금 걸어야 되는데 미국 조선소에서 감당 불가해요. 우리나라가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연말에 아마 세크 한번 돌고 나서 다시 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저는 쉬는 애들이 조금 좋더라고요. 싸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쉬어갈 때는 우리가 또 눈여겨보고 담을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스가 여전히 탄탄한 모멘텀인데 일단은 주가에 좀 녹아든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또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모멘텀은 그러면 뭔가 숫자로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일까요? 그것도 있고요. 저는 또 숫자가 또 나온 것 같아요. 컨선. 컨테이너선이 사실은 대부분 중국이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한국조선해양이 2조 1천억 원 컨선 8척 수주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주한 게 HMM이 한 거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해운사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컨선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싸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반사수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선종이 또 추가가 되는 거니까 재료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료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게 지금 모멘텀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쪽을 봐야 될지 아니면 쉬어가는 조선 쪽을 봐야 될지 오늘의 탑픽은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수급의 세기는 바이오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바이오. 네, 그래서 이제 연말은 바이오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한미약품. 한미약품.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쪽은. 근데 1번 아까 저희가 비만 잠깐 얘기했잖아요. 한미약품 비만 임상 3상 중간 결과 그때 나왔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뭐 부작용 사례도 조금 낮았고요. 그다음에 체중 감소 효과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게 아마 내년 연내중으로 아마 국내 출시 예정이다 보니까 요거 재료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시랑 항암제 쪽에 대한 것들도 임상이 내년 3분기 때까지 연말부터 쭈루룩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쉴만하면 또 나오고 쉴만하면 또 나오니까 이런 흐름들을 조금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저는 한미약품이 뭐 1타 3피라고 감히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요? 어디까지 보세요? 자, 정고점이 49만 4천 원입니다. 넘을 거냐 말 거냐. 저는 넘는다의 한 표입니다. 그래도 업사이드 한 10% 정도는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서 한 55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지금 보니까 20일 라인 아래로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혹시 그래도 깨지면 60일선까지 하방이 열려버리니까 한 43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은 한미약품. 목표 주가는 5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43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